아, 이 음동설안에 이 또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참 음혹한 계절에 이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시겠다는 그 뜨거운 열기가 막 그 추위를 다 녹여버리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 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그런 그 열의가 제 속에도 물씬 피어오릅니다. 어떻게 또 한 학기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뭐 그저 이렇게 하수상한 시절에는 잘 지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별일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것 자체가 뭐 그동안 행자로서 여정이 괜찮았다 이렇게 그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고된 대로 이번 학기는 이제 육육법설 법문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이 육육법설 법문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지부는 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또 지난 회기에 12처 십업설 법문을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12처라는 말에서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육근 육경 이것이 이제 주된 주제였어요. 물론 육육법 하게 되면 육근 육경이 포함이 됩니다. 육근 육경 그리고 이제 육식 또 육촉 육수 육애 해서 6가지 인자가 한 세트를 이루고 그 세트가 6번 거듭된다고 이제 육육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6세트 중에 첫 번째 세트가 육근이고 두 번째 세트가 육경이기 때문에 육육법 안에 육근 육경이 들어가죠. 들어가지만은 육근 육경 그 자체의 의미를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12처 십업설 법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공부를 한 그런 주제입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육육법의 고유한 주제는 육식부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재에도 또 붓다의 가르침도 육육법설 법문을 펴시게 되면은 우다인경이라는 경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 우다인경이라는 경의 주제가 육식과 무아하면서 육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부처님 경전 한번 우리 첫 달라 같이 독송하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와 우다인 존자가 고삼비시에 위치한 고시타 성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좌선에서 일어난 우다인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찾아왔다. 와서 아난다 존자와 함께 기뻐하며 서로 안부를 여쭌 뒤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다인이라고 하는 이 행자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난존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난다요. 부처님은 이 몸에 대해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밝혀주셨으니 곧 이 몸이 무아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식별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설명하고 교시하고 설정하고 규정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정 지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어떤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선 바로 질문이 나왔으니까 아난존자가 이어서 하는 답변을 잠시 먼저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난존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 식별도 무아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로 오죠. 우다인이요. 부처님께서 이 몸에 대해 무아라고 밝혀주셨듯이 이 식별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설명하고 교시하고 설정하고 규정, 분석, 분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무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제시를 하네요. 뭐라고 제시합니까? 보시오. 눈과 여러 세 개 연하여 뭐가 발생합니까? 안식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시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안식은 무엇을 대표하는 교리수로이겠습니까?
육식을 대표하는 교리수로가 안식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이제 안이비 설신의 6가지에다가 식자만 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될 거다? 육식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다인 존자가 안한 존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살핍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안한 존자가 답변을 할 때 어떤 교리를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육식설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을 보고 육식과 관련된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경이구나 이렇게 이제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경을 통하여 이제 육육법을 출발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지점이 되는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시작하게 돼요. 자, 먼저 이 육식이면 육식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식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돼요. 6가지 식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6가지 식별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허용되어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점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고찰하게 될 때, 예컨대 이제 육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고찰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이 이야기가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에 입각하여 베풀어지고 있는 이야기인가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쪽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설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저쪽 관점에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계속 동그라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깡통 이야기입니다. 응? 깡통을 위에서 보면 뭐로 보입니까? 동그랗게 보여요. 근데 정면으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각형으로 보이죠? 깡통 안 보십니까? 여기도 깡통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근데 딱 이렇게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각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또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방향성 속에서 봤습니까? 이걸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필요는 뭐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육식의 가르침이랄지 또 식별과 관련된 가르침을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은 그 두 가지 방향성을 전제하지 않고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세제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전부터 이런 데 주목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세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도 말로 하자면은 쌍워리띠 사띠아라는 겁니다. 인도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강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조금 달아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1제적 관점에서 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제1이제. 한번 따라보십시오. 세제. 제1이제. 제1이제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성이제라고도 해요. 번역을. 왜냐하면 제1이라는 말이 프라타마 이 말을 쓰지 않고 파라마를 쓰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붙으니까 사띠아가 뒤에 들어와야 되겠죠. 파라마 하는 말은 최상의 궁극적인 절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르타 하는 말은 의미를 뜻해요. 먼저 여기 이제 A 위에다가 이렇게 꽃갈 표시를 한 것은 실제 이 두 단어는 붙어 쓰이면서 어떻다? 아장음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아장음이 원래 아장음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원래는 단음 안데 붙어서 아장음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처리하지 않고 꽃갈 표시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제라고 옮긴 말의 원어가 사띠아입니다. 사제할 때도 저 제를 쓰죠.
그래서 이 사띠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맞고 어떻다? 저렇게 봐도. 그러니까 깡통을 두고 원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사각형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고 둘 다 어떻다? 참이 또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쌍오리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새라는 말도 붙었듯이 이 세속 이런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이라는 소리. 아시겠죠? 육식이 갖고 있는 그 전체성을 전제해서 봤을 때에 그 전체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 그럴 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차원의 사실을 뭐라고 부른다? 세제. 그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 전문가들끼리 또 전문가의 세계 속에서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제1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제 육식이랄지 또 육촉이랄지 육수, 육상, 육사 또는 육애 소위 육자가 붙어 있는 다양한 세트의 가르침이 베풀어집니다만은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살필 때에는 항상 보통 불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의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걸 초월해버리는 그런 어떤 절정의 소식을 다루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에서 베풀어진 내용인가 하는 것을 미리 구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우다인경은 당연히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세제적 입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절정의 소식을 내놓으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죠? 지금 우다이는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1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육식이 무아임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한다? 식별이 무아임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1제적인 관점에 들어가면은요 식별이라는 말은 없어져 버립니다. 식별 중에 어느 식별을 이야기하니 이렇게 들어가. 육식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육계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오온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12연계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알겠습니까? 전문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식별을 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그건 벌써 뭡니까? 일반인들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냥 식에 대해서 무아라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이래 들어가지 않고 전문적인 행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문제가 어떤 식의 진술로 표현이 된다? 예컨대 육식의 식을 무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제1이제적인 차원의 이야기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은 공개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고 내가 미리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예단해갖고 이야기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 왜 공개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뭘 뜻합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잘못이다. 여러분 수준의 원인이 있는 거다. 네. 미리 아주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1이제에 들어가게 되면 식별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식이라는 말 뒤에도 어떻다? 몸 신자가 붙을 때 식하고 육식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육류법에 들어가면요. 육근,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에 안 합니다.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신, 육촉신, 육수신, 육애신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용어를 탁 달리 씁니다. 그때는 이제 식이라는 말 뒤에 뭐가 붙는다? 신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라는 게 있어. 그걸 육계설 그럽니다. 그때는 이 식 뒤에 뭐가 붙는다? 개가 붙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오온 아시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색, 수, 상, 행, 식. 뭐 반야신경 외우면서 함께들 했을 겁니다만 그때는 식이라는 말 뒤에 뭐가 붙는다? 온이 붙습니다. 온. 그리고 12연계도 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하고 식 나오죠? 그때는 뒤에 붙는 말이 지분입니다. 지분. 그러니까 똑같은 식일 것 같아도요. 제1위제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식신이라고 할 때 식하고 식계라고 할 때 식하고 식온이라고 할 때 식하고 식지분이라고 할 때 식은 구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분하고 들어가. 네가 지금 식계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식온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니 이게 먼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다이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에 속한 식인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식별이 무아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건 전적으로 이 차원에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주 온다. 우리도 이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세제적인 입장에서 부드럽게 우리가 몸을 좀 데우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거 늦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밑에 거는 일단 또 이 시간은 이 차원에서 이야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세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제1위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뭐 세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세제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적 차원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걸 참 진행해야 되지.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도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세제적 차원에서는 앞에 육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식거래. 그죠? 그냥 식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다인의 질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세제적 차원에서는 뭘 보고 식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랄지 마음이랄지 의식을 뭐라고 부른다? 세제적 차원에서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식은 그런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다면 그건 세제적 차원에서의 식이지 제1회적 차원의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로 이제 부파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리 전통 속에서는 이 세제적 차원의 식에 대한 이해를 식의 어떤 정의로서 확정을 짓고 있는 그런 현황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의 정신이랄지 마음이랄지 의식을 뜻하는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제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이 맞아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죠? 우다인 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식별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건 자기도 안다 이거야. 그럼 몸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존재에서. 정신이랄지 마음이랄지 의식밖에 더 남습니까? 그죠? 그걸 지금 말하자면 우다인 존자는 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식별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뭐로 지금 잡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다인경의 두 번째 단락의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파불교 전통에서는 식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또한 뭐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식별에 대한 해석은 뭐다? 세제적 입장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세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이니까 이 차원의 입각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한존자는 식이 무엇임을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아임을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정신 내지는 마음 내지는 의식을 뭐라고 확정지을 수가 있다? 무아라고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내가 봐도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몸에서 영이 되어지는 나의 의식 내지는 나의 정신 내지는 나의 마음은 이걸 자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안한존자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답변이 되죠. 대개 어떻게 생각이 온다? 몸은 내가 아니더라도 마음만큼은 나니까. 그래서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몸은 부서질지언정 마음만큼은 남아갖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 이런 어떤 종교적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몸은 무아라고 하더라도 식별은 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하고 닮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다인존자는 부처님께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식별도 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무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신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그걸 저한테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그죠? 우리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신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이야기를 이른바 삼법인설과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 들은 적이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입장에서야 지나갔을 줄 모르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 몸은 변하고 몸은 곧 사그라질 거니까 나라고 할 수 없을 줄 모르지만 이 몸에서 영이 되어지는 나의 정신 내지는 나의 마음 내지는 나의 의식만큼은 이건 나라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좀 이상한 말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어떻다? 우다인존자가 안한존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몸에 대해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겠는데 우리의 식별 또한 무아라고 뭐 할 수가 있다? 확정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로 그 질문을 보면 확정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많은 단어들이 붙어가 있습니까? 분별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말이 붙어 있죠. 다시 말해서 논리와 개념을 가지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습니까? 식별도 무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오 이렇게 나한테 말하지 말고 정말 한 소식 한 개 있으면 나한테 식별도 무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득해주고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갖고 이제 안한존자는 앞서도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속에서 조금 눈치를 챘습니다만은 육식설이라는 교설에 입각하여 이 식별의 무아에 대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조금 살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집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단락까지 이야기를 제가 미리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식별이 왜 무합니까? 하고 우다인존자가 물어보니까 안한존자는 뭐라고 답했다? 식별은 몸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몸이 무상하여 없어지면 식별도 무상하여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별이 왜 무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안한존자는 뭐라고 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식별, 그건 우리로 치자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이죠. 이 식별이 어디서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몸에서 발생한 거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디서 발생한 거다? 몸에서 발생. 좀 더 그 폭을 넓히면 뭐다? 물질에서 발생한 거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답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안한존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과 여러 색을 뭐하여?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다인존자도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입장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안식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이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로입니다. 맞죠? 그러면 눈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몸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색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몸과 바깥의 물질에 의지하여 발생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이 말이 성립합니다. 응?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우리의 정신은 어디서 나온 거다? 눈은 뭘 대표하는 말? 그러니까 마음은 몸에서 나온 거다라는 말이 되고, 좀 폭넓게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몸과 바깥의 물질 세계를 의지하여 발생한 거다. 이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갑니다. 우다인 존자는 지금 식별을 뭘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안한 존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 의식 내지는 마음 내지는 정신을 뜻하는 식별을 육식에 입각하여 이야기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던집니다. 그럼 안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식에 해당이 되죠? 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이죠? 따라서 안식은 무엇을 대표하는 말이다?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대표하는 말,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은 뭘 대표하는 말이 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대표하는 단어다라고 보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데 눈만 갖고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안 하고 여러 색을 함께 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 색은 뭡니까?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인식 대상을 여러 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색은 뭐가 됩니까? 바깥의 물질 세계라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아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진술이 하나가 성립됩니다. 마음은 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되어버리고, 좀 더 폭을 넓히면 뭐다? 몸도 결국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정신은 어디서 나온 거다? 물질에서 나온 거다라는 말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으로서 부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은 우다인 존자의 질문에 대한 안한 존자의 답변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우리의 정신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의식이 되었든 그 식별은 어디서 나온 거다? 몸을 중심으로 한 물질 세계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안한 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정신이 나오는 바탕이 되어 있는 몸과 물질 세계 자체가 뭐다? 무아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쉽게 하자면 무아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 말이다? 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삼법인 보게 되면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 이런 말 연결이 되죠. 그 세 가지 진술은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진술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니라.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언가를 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무언가가 영원하지 못하거나 그 무언가가 괴롭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뭐라고 본다? 무하라고 보지, 그냥 무하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이 무하다라고 볼 때는 식에 뭐가 없다? 영원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식에 영원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식이라는 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눈과 여러 색과 같은 몸 내지는 물질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이나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놈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안한 존자는 이 우다인 존자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2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제 세 번째 달라 안한 존자가 첫 번째 이 근거를 이 육식설 중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처음 제시를 했죠. 보시오. 눈과 여러 세계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어요?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오. 그러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보시오. 안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연고가 필요한데
참 이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요, 각별합니다. 왜냐면 안식이 되었던 이식이 되었던 식은 이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뭘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뜻하는 소위 안식이 원인과 연고가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발생할 수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 정신만큼은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몸은 인연이 화합해야 존재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다? 지 혼자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위 그 마음을 뜻하는 안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이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겁니까? 원인과 연고가 있어야만이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이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주장이시고 제1제적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정신조차도 어떻습니까? 독존성을 지니지는 못합니다. 독자적 존재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혹시 그 독자적 존재성을 뜻하는 불교 용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독자적 존재성. 그걸 자성이라 그래, 자성. 우리 자성이란 말 많이 쓰죠? 독자적 존재성을 줄여갖고 뭐라 그런다? 자성. 쉽게 말하면 우리 의식도 자성이 있다 없다? 자성이 없어. 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냐? 원인과 연고가 있어야만이 발생하고 존재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다 통한다라고 하는 거 느끼시죠? 그건 그 입장에서는 세제 제1제를 가지지 않고 이 논리는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건 이 지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의식을 의미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 내지는 정신 내지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자성이 있다 없다? 없어. 다시 말해서 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이 발생하고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원인과 연고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는 존재가 그 진술을 하고 있거니와 이 진술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원인과 연고가 필요한데 그 원인과 연고가 모든 장소, 모든 방식에서 남음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안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보시오. 하고 나오는. 그죠? 그런데 그 원인과 연고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안식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원인과 연고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눈과 열의 색이잖아요. 그런데 눈과 열의 색 자체가 말하자면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다? 눈과 열의 색 자체가 자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원인과 연고 자체에 자성이 없고 원인과 연고 자체가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연고로 하여 발생한 결과로서의 안식이 어떻게 영원하고 나라고 할 수 있고 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간단히 브리핑한 내용하고 동일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거듭하여서 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비식에 대해서 설식에 대해서 신식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식 전체가 거론되는 대목이 뭐다? 마지막 단락과 262페이지 첫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26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보시오.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신의 원인과 연고가 필요한데 그 원인과 연고가 모든 장소, 모든 방식에서 남음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의식이라는 것을 안식으로 불러도 좋고 이식으로 불러도 좋고 설식이든 신식이든 뭐로 불러도 좋지만 어떤 식이라도 결국에는 뭐다? 원인과 연고가 있어야지 발생하는데 그 원인과 연고가 뭐하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뭐라고 봐야 된다? 무상하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한존자는 결론을 내려요. 262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보시오. 이러한 단계에서 부처님은 이 식별에 대해서도 무아라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 이해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안식이 왜 나라고 할 수 없고 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무상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무상한 눈과 여러 색을 인연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 진술 속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은 그러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무상하고 여러 색이 무상해야지 안식도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입증하려면 눈도 무상하고 여러 색도 무상하다라는 걸 또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눈이 무상하다는 건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색이 무상하다는 건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지금 안한존자가 제시한 논리는 뭡니까? 눈 또한 인과 연이 화합하여서 생겼으니 그 인과 연이 무상하니 어떻다? 눈도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눈의 인과 연이 무상하니 눈도 무상하다 했으면 이른바 그 눈의 인이 무상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래요? 그럼 그 인의 인과 연이 무상하니 그 인도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논리라면. 그러면 눈의 인의 인과 연이 무상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면 눈의 인의 인과 연이 또한 무상하니까 어떻다? 무한 속에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요 굉장히 화두처럼 제시된 논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 이해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했다 그랬죠? 이해했다면 저 무한 소급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이해한 게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한번 볼게요. 눈이 왜 무상하냐 하니까 눈의 인과 연이 무상하면 눈도 무상하죠. 일단 좋아. 그러면 눈의 인과 연이 뭔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수화풍이 눈의 인과 연이라고 합시다. 왜? 지수화풍이 모이면 뭐다? 눈이 되니까. 근데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리면 눈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이 존재하지 않는데 눈에서 생긴 안식이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지수화풍 또한 무상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지대가 무상하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똑같이 지대가 무언가로 구성이 되었으면 이들이 흩어져 버리면 이놈도 흩어지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무언가를 찾으면 그놈은 뭐로 구성되었고 그놈은 뭐로 구성되었고 그놈은 뭐로 구성돼. 계속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이건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부 조직을 찾으면 찾을수록 알갱이는 작아진다, 안 작아진다? 작아질 것 아니야. 저런 식으로 계속 작은 걸 찾아 나가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물체를 쪼개보니까 분자인데, 분자를 쪼개보니까 원자인데, 원자를 쪼개보니까 소립자인데, 소립자를 쪼갤 수 있느냐라는 거야. 쪼갤 수 있다 그래. 근데 어디까지나 쪼갤 수 있을까? 이 지금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한다? 제1위제적인 담론 속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1위제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네, 저거 간단히 어떻게 답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지수 화풍이 무상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압니까? 제1위제에 가면은 지대를 구성하는 입자로 쪼개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지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영원하네? 안 쪼개지니까. 영원 안 해. 서로 바뀐다 그래. 알겠습니까? 지대가 수대로 바뀌고 수대가 하대로 바뀌고 하대가 풍대로 바뀌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 안 하잖아. 안 쪼개도 돼. 바뀐다 그래 버리면. 바뀌는 중에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바뀌잖아. 끝났지?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불교 강의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끝납니다. 제가 이 군대에서 군종 장교 시절에 이 사단 참모가 목사였단 말입니다. 툭하면 올라가고 곤혹스러운 질문 참 자주 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와갖고 개종해라는 거예요, 날 보고. 왜 뜬금없이 개종해라 그래요, 했더만. 힘들었어. 법사생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법사생활이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 비하면 월등히 힘들죠, 그래요. 당신들은 왜 쉽고 우리는 왜 어려운데 했더만. 자기들은 쉽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세계를 설명하다가 막히면 믿으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끝까지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우리 끝까지 설명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 아이, 우리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걱정이 없어요? 이야기하다가 막히면 생각해봐라. 이러면 된다. 아이, 우리 믿으라 안 해. 생각해보세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 드리느냐. 제1위제적인 의미에서의 육식은 바로 바뀜의 철학이기 때문에. 바뀐다 해서 다 풀어버립니다. 왜 자꾸 쪼개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바뀌는 걸 생각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틈새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원인과 연고가 무상하니 그 결과가 무상화됐으면 그 원인이 무상한 것도 증명을 해야 될 거다. 그 원인이 무상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구성하는 원인과 연고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원인과 연고의 원인과 연고를 무한소급하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한다. 그걸 제1위제에 가면은 뭐다? 바뀜의 철학으로 탁 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세제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될 이야기가 있고 제1위제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이야기는 어떻게? 원인과 연고가 무상하니 거기서 나온 귀결점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영원성이 없는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논리를 우다인존자와 몇 대목 안 되는 절차 속에서 딱 전달한 다음에 결론을 비유로 딱 내리죠. 비유 한번 보십시다. 도시어 비유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의 고갱이가 필요하여 그것을 구하려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숲속에서 거대하고 장대하며 곱고 새파란 파초의 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뿌리를 자르고 꼭대기를 자른 뒤 줄기 부분을 한 겹 한 겹 벗겨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무의 섬유질 부분도 얻을 수 없으니 하물며 고갱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양파를 생각해도 됩니다. 이 양파의 말하자면 씨앗이면 씨앗. 양파의 알맹이면 알맹이를 얻으려고 우리가 껍질을 벗기보면 끝까지 껍질로 끝나버리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벗기다 보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바라문교의 아트만설입니다. 자꾸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를 모두 5가지로 설정해요. 판차, 코샤, 와다라고 5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 껍데기로부터 정신적인 껍데기 중에서도 좀 저급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이 자질을 가진 현상들을 이렇게 벗기다 보면 순수한 나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다. 그 알맹이를 뭐라고 부른다? 아트만 이렇게 불러. 그래서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뭐다? 바라문교인데 지금 이 안한존자는 파초의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게 있으리라고 여기고 벗겨보면 양파는 어떻습니까?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가운데 과육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도 없죠. 파초가 똑같아가고 어떻다? 가운데 섬유질이라고 부를 부분도 없는데 고갱이가 어디 있겠느냐? 고갱이란 말 알죠? 나무의 가장 진수를 고갱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갱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 정신이라는 것을 아무리 해주고 봐도 영원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딱딱한 알갱이 같은 것, 그런 어떤 종교관념을 이 정신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다? 무아야.
하고 이제 파초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다인의 머릿속에 다 각인시키고 끝내는 거죠. 버시어 이와 같이 비구는 6가지 부딪힘의 포섭초, 곧 육촉처였어. 나중에 또 이제 이 육촉처라고 하는 게 뭔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만, 촉을 일으키는데 포섭되어지는 지분을 육촉처라고 합니다. 육근, 육경, 육식. 경우에 따라서는 육촉 그 자체도 포함되기도 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육촉처 하면은 뭐다? 육근, 육경, 육식을 통합해가지고 18개라고 안 하고 육촉처라고 그래. 이제 보통 부파불교적 관점이나 세제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육근, 육경, 육식을 합친 걸 뭐라고 부른다? 18개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형의 초기 불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육근, 육경, 육식이 합쳐진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육촉처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촉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육근, 육경, 육식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그러니까 육촉처 중에 그 어느 하나에서도 하는 말은 뭐다? 육근이 되었던, 육근 중에서 안입이 설신이가 되었던, 또 육경이 되었던, 육경 안에 들어있는 색성향미 촉법이 되었던, 또 육식이 되었던, 그 육식 안에 들어있는 안식 내지 의식이 되었던 그 어느 하나에서도 고갱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순수한 알맹이로서의 아트만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다? 무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전은 항상 경전이 설해지는 목적에 충실합니다. 경전이 설해지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실천하여 해탈하라는 겁니다. 맞죠? 수행해서 해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무상하고 무아이며 마음도 무상하고 무아인데 세상에 집착할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집착을 떨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어떤 귀결점에 도달한다? 해탈이라는 귀결점에 도달한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딱 붙이면서 비로소 하나의 경전으로서의 격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버시어 이와 같이 비구는 6가지 부딪힘의 포섭처, 곧 육촉처에서 자아도 볼 수 없고 자아에 소속된 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뭔 알맹이, 누가 껍데기에 집착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뭐 집착할 게 있냐는 거예요. 속이 없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할 만한 것은 하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착하지 않으므로 떨지 않고, 떨지 않으므로 스스로 뭐 하게 된다? 반열반합니다. 곧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은 마쳤고 할 바는 다 했고 여기 것에 더는 없다고 알아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딱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경전이죠. 그 경전이 뭡니까? 식별을 뭐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논증이 끝난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갖고 반열반 해야지 여기까지 다 들어가 버린 거니까. 딱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만 이 우다인경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그라 더 이상 괴로워하는 생존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 공부 잘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요. 안 된다 이거 된다요. 이것만 공부 잘하면은 반열반 한다 못 한다? 왜 못해? 반열반 한다고 돼 있는데. 에? 우리는 이걸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해야 돼서 나와야 되지만 이것만 잘하면 반열반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잘해도 반열반 한다라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세제적인 입장에서 식과 관련된 흐름을 참 이 우다인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지 않으면 이 경이 자칫하면 위험해집니다. 단멸론에 빠질 수가 있어. 무아를 주장하다가 단멸론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조차도 무아임을 지금 주장하는 경이죠, 그죠? 그 무아임을 논증하기 위하여 꺼집어들인 논리가 육식설인데 그 육식설이 세제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뭡니까?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 색을 연해서만이 안식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을 안식이라고 하는 정신이 물론 세제적인 입장에서 안식을 정신이라고 본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정신이 발생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눈과 여러 색을 연한 것이다가 아니고 안식은 발생할 때 반드시 무엇이 원인과 연고로 전제돼야 된다? 눈과 여러 색이 전제될 때만 안식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안식이 발생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눈과 여러 색이 있어야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식초가 녹으려면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돌에서 식초 안 나옵니다. 물에서 식초 안 나옵니다. 무엇에서만 식초가 나옵니까? 술에서만 식초가 나오듯이 안식이라고 하는 정신은 눈으로 대표되어지는 몸과 여러 색으로 대표되어지는 물질 세계, 다시 말해서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물질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로운 사건이 개입될 때 정신이 남아서 버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신 속에 파초와 달리 고갱이라고 할 만한 게 정신 속에서 발견이 되면 물질이 흩어지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알맹이만큼은 어떻다? 살아서 남아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 알맹이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버렸는데 의지하고 있는 몸이 부서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거기서 발생한 정신도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그럼 정신이 흩어지면 뭡니까? 죽은 뒤에 저 세상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잖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단멸론이라고 부르고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개념으로 하자면 사견이라고 불렀던 거야. 정견은 뭘 보고 정견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확인하는 거다 그랬어.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몸이 부서지면 정신도 사라진다는데? 죽으면 끝이단데? 우리 부처님께서 대표적인 사견으로 잡은 대목이 뭡니까? 저 세상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그런 것을 알고 쓰라는 수행자도 없다고 보는 게 사견이다 그랬다고. 우리 그리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실로 여러분들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갖고 육육법설부터는 바로 사후 세계의 존재함에 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논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히려 단멸론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안한존자가 주고 있는 이 표현,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지금 이 지점에서는 어느 수준의 진술로서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느냐. 정신이라는 것은 결코 물질적 바탕을 떠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 정도 선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나가지 말라고. 응? 저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물질이 사라지고 몸이 부서지면 정신적 존재는 아예 싹 사라져버리는 단멸로 떨어지겠네. 이런 속도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저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은 틀림없고 안한존자와 우다인존자의 대화 속에서 서로 공감한 내용이면 틀림없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한다? 최소한 안식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정신 내지는 마음 내지는 의식이 뭐다? 몸이랄지 물질 세계로부터 떠나서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눈과 여러 색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안식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존재한다는 말은 최소한 정신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질세계가 토대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되지. 정신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안 된다는 이야기. 이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한 거. 우리의 정신은 절대로 물질적 존재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지금 이야기한 거라니까. 이건 오늘날 심리철학의 결론하고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수천 년 인류의 이 주제와 관련된 그런 논의를 오늘날 총정리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다? 정신은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결론. 그래서 그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정신 없는 물질은 존재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필과 같은 경우 물질 덩어리죠.
여기에 굳이 정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물질 혼자 잘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정신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 정신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데는 반드시 육신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가 그 자리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신없는 물질은 있어도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눈과 여러 색을 연하여야만이 안식이 발생한다는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뒤따라오게 됩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육신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육신이 와야 될 때 정신도 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또 뒤에 곧바로 추적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그 이유는 결국에 죽으면 끝이다라는 단멸론으로 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예, 떨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육법설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다음의 경전들 속에서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로 떨어지지 않는 방어막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가를 부처님의 경전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신이 물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 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부처님은 뭐한다?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전번 학기 때는 사후존재의 인정이야말로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번 학기 들어오자마자 정신은 몸에서 떨어질 수 없으니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모순이 됩니까?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밀릴 때까지는 밀려도 돼요. 반전의 계기는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터치다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우리 우다인경의 입장을 첫 시간에는 세제적인 입장에서 쭉 살폈습니다. 식을 뭐로 봤다? 우리의 정신 내지는 의식 내지는 마음으로 보고 그 정신 내지 의식 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바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몸이라는 바탕이 무상하니까 정신도 무상하다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혹시 껍데기 정신만 무상하지 정신의 속에는 알맹이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던지 안 한 존재를 뭐라 그랬다? 파초의 비유를 들어서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분명히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집착할 게 있다 없다? 몸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떻다? 정신이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몸과 정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집착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점이 있게 될 때 그게 뭐다? 반열반하는 자리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탁 몰고 간 거예요. 나름의 논리에는 어떻다? 시작과 전개와 결론이 수미일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또한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 가지 딱 챙기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아, 집착할 게 없다는 이야기구나. 아시겠죠? 정신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도 떨치지 못하니까 몸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갖고 있는 연필에 대한 집착도 못 떨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인 걸 보게 되면 참 이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세제든 제1제든 똑같습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집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눈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색도 집착해서는 안 되고 안식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집착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 이야기는 분명히 전달한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 우다인경을 제1위제적인 입장에서의 고찰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